질량이 같은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볼 거예요. 공기 저항은 무시할 거고요. 하나는 유리판으로 떨구고 또 하나는 방석으로 떨궈 볼게요. 달걀의 질량을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충돌 직전 달걀의 운동량을 비교해 봅시다. 직전이라고 한다면 부딪히기 직전 한 이쯤에 도달했을 때 달걀의 운동량을 비교하라고 보면 되겠죠. 공기 저항이 없고 질량이 같은 물체입니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같을 테고 중력 가속도 또한 같겠죠.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지게 될 거고요. 이 정도 높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같을 거예요. 구별하기 위해 얘도 M1이라고 하고 M2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충돌 직전 달걀의 운동량, 유리판으로 떨어지고 있는 달걀의 운동량은 M1 곱하기 V1이 될 거고요. 방석으로 떨어지고 있는 달걀의 운동량은 M2 곱하기 V2가 되겠죠. M1과 M2가 같다라고 했고 V1과 V2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M1 V1과 M2 V2의 값은 같겠죠. 그래서 같습니다. 이번에는 충돌 직후 달걀의 운동량을 비교해 볼게요. 직후에 유리판으로 던져진 달걀은 깨지게 되고요. 방석으로 던져진 달걀은 깨지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충돌 후에 이 달걀은요, 멈추게 된 거죠. 멈추게 되었다란 얘기는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란 얘기인가요? 속도가 0이 되었다란 의미죠. 유리판으로 떨구든 방석으로 떨구든 속도가 0이 됩니다. 이 점을 붙인 건 낮은 속도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럼 충돌 직후 달걀의 운동량을 비교해 볼게요. 질량은 그대로 M1이고 유리판으로 떨어진 달걀의 속도 V1', 방석으로 떨어진 달걀의 운동량은 M2 곱하기 V2'이 되겠죠. M1과 M2는 같고요. V1'과 V2'은 0입니다. 그러면 값 자체가 0이 되면서 같아지게 되겠죠. 정리하면 충돌 직후 달걀의 운동량은 같습니다. 0으로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라 라고 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보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그럼 유리판으로 떨어지고 있는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방석으로 떨어진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고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충격량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돌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리판으로 떨어지는 달걀의 충돌 시간과 방석으로 떨어지는 달걀의 충돌 시간이 방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길겠죠. 자, 그러면 충격량은 같다라고 했어요. I는 FT에서 충격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방석으로 떨어지고 있는 달걀의 충돌 시간이 더 길대요. 그러면 방석으로 떨어지는 달걀이 받는 충격력은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달걀이 받는 힘을 비교하면 방석으로 떨어지는 달걀이 받는 충격이 유리판으로 떨어지는 달걀이 받는 충격보다 더 작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